안녕하십니까.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과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재활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미국 수부 전문 치료사 이규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일단 먼저 반복 사용 긴장성 증후군 RS라고 하는 그런 주요 질환인 손목 터널 증후군 카펠 터널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과 방아쇠 수지 증후군 트리거 핑거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질환에 대한 평가, 치료 방안, 그리고 보조기 제작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차는 첫 번째로 이제 반복 사용 긴장성 증후군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손목 터널이 증후군이 어떻게 생기는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래서 또 그 질환에 따른 보조기의 제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보게 될 거고요. 부록으로는 제가 카팔 터널 신드롬과 트리거 핑거를 볼 수 있도록 관련되어 있는 손목과 손가락에 관련된 해부학에 대한 슬라이드가 같이 나갈 텐데 그것들로 같이 보면서 아무래도 단시간에 치료랑 기전을 이해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해부학을 바탕으로 질환을 이해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RS라고 불리는 반복 사용 긴장성 증후군은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듯이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물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단어입니다. 뭐 CTD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고요. Repetitive Stress Injury라는 방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팔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뭐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사용했을 때 피로감이 쌓이고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을 RS라고 징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RSI에 걸리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 인구의 5에서 10% 정도를 경험하고 특정 진로 직업군에서 그 발현율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계를 많이 다룰 때 진동이나 그다음에 일교차가 많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발현이 되게 되고 현재에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그걸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또 지속적으로 바르지 못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바르지 못한 손목 자세를 유지했을 때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줘서 이런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RS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병리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냐면은 지속적인 어떤 근육의 수축을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통해서 했을 때 혈액순환이 점점 저해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로감이 손이나 여러 가지 그 아주 자주 쓰는 기관에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통증과 민감도를 올리게 되고 또한 또 어떤 기계적으로는 그 안에 움직임이 있을 때 힘줄이 어떤 근막 안에서 이동할 때 마찰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열감이 오르거나 주변 구조물에 대해 계속 어떤 지속적인 힘의 작용이 일어났을 때 영향을 주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손상이 계속 진행되면은 단순히 그다음에 힘줄 또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 조직의 손상까지도 야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그 RSI의 종류들을 좀 더 간략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게 되는 건염 같은 것들, 텐디나이티스로 불리는 것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트리거 핑거, 카팔 터널 신드롬, 그다음에 팔꿈치 주변에 신경 눌림 증상이 발견되게 되는 큐비럴 터널 신드롬, 그다음에 요즘 테니스 치거나 뭐 피클볼을 치거나 여러 가지 팔을 많이 사용하거나 무게 리프팅을 칠 때 많이 걸리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스 엘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허리 통증, 그다음에 정강이 통증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다루게 될 질환은 카팔 터널 신드롬, CTS라고 불리는 질환이고요. 이것은 이제 손목 레벨에 있는 정중신경, 즉 미디언 너브가 반복된 손의 사용을 인해서 손목 레벨에서 눌리는 질환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손목에 있는 손목 터널에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여러 가지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하는 정중신경이 있고 그 밑에는 네 줄기의 FDS, 손가락 끝에 부분을 움직이는 FDP가 있습니다. FDS는 이 중앙에 있는 이 관절을 움직이는 텐던입니다. 그 다음에 FPA라고 불리는 엄지를 굽히는 그런 근이 있습니다. 또 이런 CTS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